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일했는데 왜 지금 통장에 남은 게 1위도 없을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통장 잔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제주도 여행 가고 호텔 뷔페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만난 김 씨 어르신이 그러더군요.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일본 다녀왔는데 카드값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데 다음 달에 또 크루즈 여행 예약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통장엔 50만 원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60대, 70대 절반 이상이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바닥났는데 소비는 줄이지 못하고 빚은 늘어만 가고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악순환. 오늘 이 시간 왜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오늘부터 당신의 통장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상 심리의 늪입니다. 평생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젊은 시절엔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중년엔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 본인은 늘 뒷전이었죠. 김치찌개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고 구멍난 양말도 꿰매 신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백발의 노인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박 씨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택시기사로 일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솟구치더래요. 젊을 때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여행 한 번 못 갔고 맛있는 것 먹자는 말에도 늘 집에서 먹자고만 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살아있을 때 다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행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평생 억눌렸던 욕망이 노년에 폭발하는 거죠. 문제는 이 보상 심리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벌, 내일은 그동안 못 먹었던 특별한 음식, 모레는 못 가봤던 여행지. 그렇게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통장은 텅 비고 카드 청구서만 쌓여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 죽을 때 통장에 돈 남겨봐야 뭐해. 자식들한테 줄 거 다 줬잖아. 맞는 말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었습니다. 70세에 은퇴했다면 앞으로 13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13년 동안 병원비는 누가 대고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자 파산이 10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그중 70%가 과도한 소비와 카드비 때문이었습니다. 보상 심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노후 전체를 망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보상 심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죠. 그런데 정작 그 과실은 제대로 못 누렸습니다.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했고 카드 대란 때는 빚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 금융위기 때는 퇴직금마저 날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건 지금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보상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보상이고 깨끗한 신용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도 보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면과 허세의 굴레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동창들의 여행 사진이 쏟아집니다. 초등학교 동창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고 직장 동료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고 있습니다. 카톡방에는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이 올라오고 누군가는 새로 산 외제차 자랑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초라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하나? 이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인데 동창 모임 한 번 나가면 1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집니다. 집에서 김밥 싸가자고 할 수도 없고 호텔 뷔페 가자는데 나만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용돈 좀 보태달라고 했다가 큰 싸움이 났답니다. 체면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게 됐다고 친구들한테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 세대가 유독 체면에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견뎌온 동년배들 앞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았는데 나만 못 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특히 요즘처럼 SNS로 모든 게 공개되는 시대엔 더 심합니다. 예전엔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됐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서로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문제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크루즈 여행 사진 올리는 친구도 알고 보면 대출받아서 간 겁니다. 비싼 레스토랑 사진 올리는 동창도 다음 달 카드값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다들 속사정은 감추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걸 진짜로 믿고 따라하다가는 공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45%가 체면 때문에 과소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조사비로 한 달에 평균 35만 원을 쓰는데 이게 생활비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남들 10만 원 낼 때 5만 원 내기 창피해서 결혼식 안 가면 뒷말 들을까봐 그렇게 체면 차리다가 정작 본인은 병원비도 못 내는 지경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허세가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빚내서 체면 차리는 걸 보고 자란 자식들도 똑같이 삽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힘들면서 괜찮은 척. 그게 우리 가족의 DNA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진짜 체면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빚 없이 당당하게 사는 것,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품이 있는 노후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비싼 밥 사주는 것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나는 게 더 값진 일입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세요. 의무적으로 나가는 모임, 스트레스만 받는 모임, 과시하는 사람들만 모임. 이런 곳에 시간과 돈 쓰지 마세요. 대신 진짜 마음 통하는 두세 명과 소박하게 만나세요.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어도 좋고 동네 공원 산책해도 좋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이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체면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사세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 당당한 노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 불안과 현재 도피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병원비는, 생활비는, 혹시 치매라도 걸리면 요양원비는 누가 될까? 계산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답 없는 미래, 그냥 오늘이라도 즐기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여행 상품을 검색하고 쇼핑몰을 뒤적입니다. 정씨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 있을 때나 20만 원 있을 때나 불안한 건 똑같더라고요. 1000만 원 있어도 불안하고 억 있어도 불안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까지 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 불안이 만들어낸 현재 도피입니다. 앞날이 막막하니까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타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듯이 불안한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는 머리를 파묻어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유독 미래 불안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빠듯해서
부모 부양은 꿈도 못 꿉니다.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이고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돈은 70세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노후 파산한 사람들의 80%가 정작 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사치가 쌓여서 망했다는 겁니다. 하루 10,000원씩 쓴 게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배가 가라앉는 거죠. 최 씨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이 불안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먼저 정확한 현실을 파악했어요. 수입이 얼마고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그 다음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안 보는 케이블 TV 해지하고, 안 쓰는 신용카드 자르고, 충동 구매 막으려고 인터넷 쇼핑 앱도 지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50만 원씩 아꼈고 1년 만에 600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눈 감으면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쓰는 10만 원이 미래의 100만 원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노후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비싼 대가입니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아낀 10,000원이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줄이고, 택시 대신 버스 타고, 외식 대신 집밥 먹고,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불안은 줄어들고 통장은 채워집니다. 기억하세요. 미래는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불안에 떨며 도피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실천으로 희망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금융 문맹의 비극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일만 했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걸.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카드가 몇 장인지도 모릅니다. 리볼빙이 뭔지, 연체료가 얼마인지,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쓰면 빠져나가고 월급 들어오면 채워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은퇴하니까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기만 합니다. 강씨 할아버지 사연이 가슴 아픕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아서 아내한테 다 맡겼는데 아내도 금융을 몰랐던 겁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펀드에 넣었다가 반토막 났고 남은 돈은 후배가 사업한다고 해서 빌려줬다가 떼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하는데 한 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원금은 줄지도 않고 이자만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금융이해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복리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수수료 비싼 상품 가입하고 이해도 못하는 투자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금융 문맹이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금융 습관입니다. 카드 쓰면서 할부 수수료 생각 안 하고 현금 서비스 받으면서 이자 계산 안 하고 대출 받으면서 상환 계획 안 세웁니다. 당장 필요하니까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홈쇼핑 중독이었습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말에 혹해서 이것저것 샀는데 나중에 보니 할부가 20개가 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만 150만 원, 연금 8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죠. 결국 자식들이 대신 갚아주고 카드를 압수했답니다. 지금도 홈쇼핑만 보면 손이 근질거린다고 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내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숫자로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둘째, 모르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투자, 복잡한 금융상품, 수상한 사업 제안. 다 거절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돈 번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셋째, 현금 생활을 하세요. 카드는 돈 쓰는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현금으로 쓰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만큼 아껴 쓰게 됩니다. 한 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에 나눠 담아두세요. 식비, 교통비, 의료비 이렇게 봉투가 비면 그달은 더 못 쓰는 겁니다. 넷째, 자식이나 손주한테 배우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인터넷 뱅킹 하는 법, 카드 명세서 보는 법, 연금 조회하는 법. 배우면 속임수에 안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리세요. 높은 수익률, 빠른 부자, 그런 건 없습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꾸준히. 그게 노후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70세에 시작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더미에서 일어나 당당한 노후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윤 씨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에 카드빚 4천만 원, 통장 잔액 제로, 딸네 집 얹혀 살면서 눈치밥 먹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그날부터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수입을 늘렸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 달 12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지출을 확 줄였습니다. 미용실 안 가고 집에서 머리 자르고, 옷은 구제시장에서 사고, 밥은 경로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빚쟁이로 사는 게 더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2년을 악착같이 살았더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월세방이지만 자기 공간이 있고 통장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가 할머니 멋있다고 존경한다고 말한답니다. 그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72세 최 씨 할아버지는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망했습니다. 노후 자금 전부를 원룸 건물에 투자했는데 공실이 늘면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됐죠. 결국 건물을 헐값에 팔고 전세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목공 기술을 살려서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마, 수저받침, 화분대 같은 거요. 처음엔 동네 프리마켓에 나갔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법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작은 작업실도 마련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는 더뎠지만 1년, 2년 지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첫 번째, 수입원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폐지 줍기라도 좋고 식당 설거지라도 좋습니다. 움직이면 돈이 됩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도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찾아보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약을 생활화하세요. 전기 한 등 끄고 수도 한 방울 아끼고 음식 한 숟가락 남기지 마세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병원비가 가장 무서운 지출입니다. 걷기 운동하고 금연 금주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줄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도움 안 되는 관계,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들 정리하세요. 대신 서로 힘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함께 절약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5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스마트폰 교육, 금융 교육, 건강 강좌, 구청이나 복지관에 무료 프로그램 많습니다. 배우면 속지 않고 배우면 기회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도 80세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2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통장에 돈 없으면서 놀러 다니는 우리 세대의 아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보상심리, 체면, 불안, 금융 문맹이 어떻게 우리를 빚더미에 앉혔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길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어서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건강이 재산이고 마음 편한 게 재산이고 웃을 일이 있는 게 재산이더라고. 통장에 10억 있어도 아픈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합니까? 카드 한도가 1억이어도 쓸 때마다 불안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채워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목마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을 때 그 맛에 감사하고 햇살 한 줄기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누세요. 돈이 없어도 나눌 게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은 돈 안 들지만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은 부자가 됩니다. 또 하나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세요. 지난날의 실수, 후회, 원망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들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오늘과 내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세요. 나이 들었다고 꿈이 없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꿈이라도 좋습니다. 손주 대학 입학식 참석하기, 고향 친구 만나기, 좋아하는 책 완독하기. 꿈이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황금빛 노을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해가 지기 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장면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통장 잔액에 연연하지 마세요. 남들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증명하고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증명합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세요. 그 속엔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노후의 빚 때문에 고통받아선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통장이 텅 비어도 마음만 풍요로우면 그대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 부자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